네 집 중 한 곳이 적자 살림이라. 야, 심각하죠. 여러분들 친구들 4명이 만났을 때 그중에 한 사람은 지금 적자가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돈을 빌려서 쓴다는 뜻이에요. 내가 버는 것보다가 지출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한 위험의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적자 가구 비율입니다. 2024년 1분기가 26.8%예요. 적자 가구라는 건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에서요. 소비 지출액을 빼면 적자 가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가처분 소득이라니까 어렵죠.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 준조세 다 내고 나서 남은 돈, 이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예, 세금이나 준조세, 연금도 있잖아요. 그죠? 4대 연금도 있고 그러니까 다 내고 나서 남은 돈이 가처분 소득인데 이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쓰면 적자 가구잖아요. 그런데 그 적자 가구가 지금 엄청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2020년 1분기 보세요. 2020년 1분기 코로나 때입니다. 이때가 26.4%입니다. 26.4%. 지금이 26.8%.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게다가 2023년 1분기에 26.7%도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적자 가구 비율이 4집 중 한 곳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정환진 TV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적자 가구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적자 가구가 많으니 이게 여러분 경제가 좋아질까요? 적자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사 안 된다. 예, 당장 말입니다. 가가미트의 신기란 대표 있잖아요. 예, 소고기 파시는 분, 그분 이야기가요. 지금 전국의 고깃집에 장사가 안 된대요. 예, 그동안 뭐 하루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갔던 것도 하루에 한 번씩 주문하던 것이 3일에 한 번,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적자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서 그들이 얼마나 소비를 안 하는지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적자 가구에 대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2020년 2분기 많이 떨어졌죠. 20%니까 2020년 예, 이게 4분기도 23.3%로 떨어지고요. 2021년 3분기 21.6% 떨어지고요. 2022년 2분기 22.8%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전부 대부분이 보면 말입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손실보상금이 이것을 막아줬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는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이 없었으면 적자 가구는 더 많아졌겠죠. 저는 경제가 좋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적자 가구가 6.8%까지 갔다는 건 이게 경제가 진짜 좋아졌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소득 분위별로 봐도요. 하위 20% 보세요 여러분. 예, 이게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62.3%가 적자 가구입니다. 62.3%. 여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0집 중에 6집이 적자 가구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상위 계층도 28%죠. 그런데 이게 중산층 보세요. 3분위가 중산층이거든요. 소득 하위 40%에서 60% 사이에 있는 사람을 3분위라고 하는데 여기가 18.2%, 4분위는 16%, 무려 진짜 엄청나죠.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은 5분위예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상위 20%거든요. 소득 순위로 봤을 때 80%에서 100%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들 5분위라고 하는데 여기가 8.8%입니다. 부자들도 적자 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진짜 괜찮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게 괜찮다 지표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표로 보면. 지표는요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예요. 그래서 더 아픔이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같은 고물가에 고금리에는요. 지금 소득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고 소비는 그만큼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소득이 줄으면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가 이자 내니라 정신없는데 또 먹고 사니라 정신없는데 소득까지 줄어보세요. 그러면 벌이가 그만큼 최악이란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가계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 지금 보여주는 지표가 있잖아요. 2023년 4분기가 마이너스 1.9%입니다. 실질 근로소득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2024년 1분기 마이너스 3.9%예요. 일해서 번 돈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3.9%면 거의 코로나19의 위기 때처럼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돈 버는 게 없는 거예요. 물가는 오르고. 물가는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물가가 뭐 장난 아니게 오르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2.9%로 2021년, 22년, 23년, 24년 계속 올란 데다가 지금 기준금리는 3.5%. 실질적으로 실질금리는 여기다 가상금리까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 뭐 최악이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적자 가구가 이렇게 많아진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소비가 그만큼 위축되고 된다는 사실과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닥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정관전 TV를 보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이나 소기업 또 소상공인 좀 중소기업까지도 그럴 겁니다. 적자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박리담회가 가장 좋다는 뜻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올랐다고 물건값을 올려야 되거든요. 다 올리려고 할 거예요. 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 보면 내 집 중에 한 집이 적자 가구인데 싸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살라고 들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 좀 더 싸게 사람들에게 충분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내가 사더라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 느끼지 않게끔 저는 그렇게 돼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적자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데는요. 경기를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는요.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장률은 올라가서 좋은지 모르겠으나 바닥 경기의 훈풍은 아직 멀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은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적자 가구가 높다는 것은요. 저는 초유의 사태도 불러온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자 내야 되지요. 생활해야 되죠. 그러면 쓸 돈이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인데 최소한의 소비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적자 가구라는 것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소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지표는 우리 경제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좋아질 날 그날이 와야 되는데 오기는 올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